저도 시집 가서 그렇게 정색하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로 이제 불편한 공기가 됐는데 이제 제가 막 웃으면서 하하 봐 오빠 쪼다잖아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선 그 불편한 공기를 그냥 무마했구나 거기서는. 우린 쪼다가 된 거지. 자, 두 번째 사연 한번 오윤혜 씨가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도태남 사연 보냅니다. 네. 와이프와 14년간 연애와 결혼을 했고 대박이다. 2년 전 와이프의 외도로 헤어졌습니다. 외도의 사연은 둘째 처형 절친 남사친과 외도를 했고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없습니다. 자, 2년 전에는 너무나 많은 생각, 나쁜 생각 많이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 이제 상처도 추억같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제 고민은 16년 정도 알고 지낸 여동생과 연애를 시작해볼까 하고 용기 내서 조언을 구합니다. 여동생과 저는 8살 차이가 나고 네. 소개팅이나 선을 하긴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 친구는 연애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하는 일이 요양원 관리자로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1년째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은 자주 합니다. 네. 내년부터는 진지한 관계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성적으로 이런 오래 알고 지낸 친오빠 동생 사이 말고 네. 더 발전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40대 중반 8살 차이 나고 이혼했던 제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당연하죠. 가져도 되지. 아니 뭐 상처 있고 이혼한 분들은 새로운 사랑 하지 말란 법 있어요? 100세 시대인데? 그럼. 네. 이거는 저는 무조건 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일단은 지금 이 도태남님이 지금 한 7, 8년생이시고 아까 8살 차이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상대방 여성분은 86년생 지금 36살일 거란 말이에요. 제 또래죠. 근데 이제 제가 제 주변에 제 또래들을 보면 요때 아직 결혼을 못한 여성분들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급하고 네. 이 나이대가 되면 나한테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남자들 자체가 많이 없을 뿐더러 네. 요즘은 또 남자들이 막 적극적으로 대시하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 나한테 좀 많이 대시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어떤 그런 어필을 하면은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원하는 거는 이제 오빠에서 연인으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사이가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바쁜데 그건 봤나 보네. 제 방송으로 꼭꼭 챙겨봤는데 네. 거기서 조정석 씨랑 그 여자 절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두 분이 아주 오래 전부터 둘이 서로 좋아했지만 네. 조정석 씨가 이혼했고 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자분이 누가 먼저 고백해요? 여자분이 네. 여자 미도님께서 비가 막 내리는 차 안에서 그 조정석 씨랑 같이 앉아 있습니다. 나 너에게 할 얘기가 있어. 그런데 눈을 감고 너무 귀엽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제 사귈래? 고개를 막 흔들면서 사귈래?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그랬더니 조정석이 어떻게 답했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에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관계에서 넘어갈 수 있는 팁은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아주 진한 키스를 하죠. 너무 좋다. 저는 네. 이 남자분께서 이게 어설픈 단계의 스킨십으로는 오히려 이 여자가 낯뜨겁고 서로가 낯부끄럽고 네. 막 생각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에게 고백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날 네. 차 안이든 뭐 집이든 집 앞이든 네. 그게 꼭 키스는 아니더라도 네. 우리 좀 진지하게 만나볼래? 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네. 만나볼래? 라고 할 때 박력 있게 하는 여자의 눈빛이 약간 흔들리다 막 약간 너무 놀라는 눈빛이면은 너무 들이대면 안 되고 이 여자가 약간 조금 기다렸다거나 좀 놀랬다거나 설레었다거나 네. 약간 웃음을 짓는다 약간의 미소를 짓는다 그러면은 허리를 딱 감싸 안고 허리를 끌어당겨서 괜찮겠어? 요즘 되게 위험한데. 꼭 안아줘. 안아주는 거? 안아줘. 오. 안아줘. 그리고 그 여자 거부를 안 한다. 그러면 이마에 뽀뽀.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이 스킨십이 오빠랑 동생이랑 사실 뭐 손도 잡을 수도 있고 네. 할 수 있지만 이 스킨십 제대로 된 연인끼리 할 수 있는 스킨십만이 두 사람의 관계가 갑자기 확 뜨거워질 수 있는 도화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있는 것 같은 게 저는 좀
의외로 제가 철벽녀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의외 아니야. 철벽녀처럼 보여. 남녀 사이는 절대 친구 사이는 없어.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상대방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요 정도 알고 지낼 정도면은 둘 중에 한 명이 마음이 분명히 있거나 혹은 둘 다 조금씩은 어떤 이성적인 호감이 있을 거라고 본단 말이죠. 네. 근데 요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그래요. 마음에 별로 없다가도 누가 약간 스킨십이 그럼. 확 들어오게 되면 심쿵하지. 갑자기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그럼요. 아무 마음 없다가도 맞습니다. 갑자기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마음이 갑자기 내 안에서 막 커지는 거야. 얼굴 왜 이렇게 빨개지? 너 누구 상상한 거야? 어떤 놈이야? 그래서 이게 물론 요즘 좀 시대가 예전 같지 않고 좀 어떤 그런 성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의 그 남자다움과 리더로 딱 이끄는 네. 그런 스킨십의 과정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대신 상대방의 상황을 잘 보고 네. 개정색하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갑차입니다. 이제 이런 네. 남자들이 대부분 이제 실수하는 게 어설픈 스킨십이에요. 막 이렇게 떨려하면서 손잡거나 그러면은 되던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딱 나를 잡고 막 진도를 너무 급하게 다 나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멋있게 우리 진지하게 좀 만나볼래? 오빠가 너를 많이 좋아한다 하면서 이 여자가 약간 수줍고 미소를 지으면 네. 그냥 다 확 끌어서 꼭 안아준. 아니,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생각났는데 조금 근데 위험하기 때문에 요즘은 간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다. 같이 뭐 이제 앉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앉았는데 막 뭐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뭐 차 안에 같이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럴 때 그냥 은근히 이렇게 안전벨트 뭐 매준다든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훅 들어가 보세요. 살짝. 그게 이성적으로 스킨십이 아니고 그랬을 때 여자가 막 너무 화들짝 놀라 한다든지 진짜 아예 거부 반응을 보이면 그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살짝 스킨십을 했을 때 여자가 피하지 않는다. 그럼 요거는 들어가도 됩니다. 네. 시그널을 봐라.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16년 정도 알고 지냈기 때문에 웬만한 스킨십으로는 이 둘의 관계가 남녀로 발전하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모르는 게 저도 이렇게 되게 오래 알고 지낸 오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근데 그 전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훅 진짜. 들어가야 되는 게 포인트라는 네, 거죠. 맞아요. 훅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사실 키스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이제 네. 포옹과 이마 뽀뽀 정도. 네. 그 정도. 그러면 그 여성분이 마음이 별로 없다가도 사실은 갑자기 생길 이 수도 있지. 도태남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16년이라는 시간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그럼요. 그동안 오빠 동생으로 뭐 지내든 뭐 친하게 지내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는 관계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1일이지. 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알던 오빠는 예전의 오빠가 아닌 거야. 그럼요. 이분은 저희가 심플한 네. 어떻게 보면은 팁을 드렸기 때문에 꼭 네. 시도해 보시고 네. 저희에게도 만약에 그렇게 연인 관계로 잘 됐다고 하시면 소식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후기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남자분들 사연이 많다. 대체로 우리 청취자분들의 99.9999%가 남자분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이랑 오빠들 다 같이 보세요. 들어와 언니 동생들 환영합니다. 네, 여성분들 사연도 저희 많이 받고 또 저희가 또 여자다 보니까 또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여성분들의 사연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그러면은 네. 드릴 만한 상품들도 우리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잖아. 네, 여러분들이 선물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 샴푸는요, 제가 지금까지 써본 탈모 샴푸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듀얼 라이프 다모의 테라피 골드 샴푸 그리고 헤어 토닉. 탈모 샴푸 하면은 그냥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그 한방향. 네. 요 샴푸는 아주 상큼한 귤 향이 납니다, 여러분. 덜 익은 귤 껍질 추출물이죠. 청피 X산을 주 원료로 해서 네. 한방 샴푸지만 정말
아주 상큼한 네. 상큼한 그런 귤향이 난다는 게 포인트고요.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임상효과에서 1위를 한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전 임상 시험을 통해서 두피 트러블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네. 탈모 방지 및 모발의 굵기도 증가해주고 또 린스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머릿결이 정말 부드럽고 좋아져요? 부드러워요. 쭉쭉 내려갑니다. 내 두피가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그 두피에서 자라는 모발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굵기도 굵어지고 네. 잘 빠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탈모 증상 완화하시는데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품이 있죠. 다모의 테라피 골드 헤어 토닉인데요. 네. 이제 샴푸로 머리를 감고 이제 수건으로 툭툭툭 이렇게 이거는 다음에 늘 패키지야. 이런 탈모 샴푸랑 요거 요렇게 톡톡 해주는 거는 패키지라고. 네, 에센스입니다. 예, 토너. 이거를 이렇게 트셔가지고 스킨처럼 머리에 바르신 다음에 톡톡톡 하면은 내 머리에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네. 쓰셔도 될 만큼 안전하고 좋은 제품입니다. 네, 여러분 다모의 샴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오정TV 보시는 분들이 이 빵준서의 나가사키 카스테라 보고 나서 바로 구매하러 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저희는 먹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자, 빵준서는요, 대한민국 제11호 제과 명장이신 박준서님이 직접 만든 온라인 이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인데요. 일단 너무 맛있어요. 한 조각을 먹어도 이렇게 맛있게. 너무 맛있지? 정말 묵직하고 굉장히 풍미가 있고요. 결이 살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먹던 그런 카스테라 맛이 다릅니다. 맞아요. 이게 특별한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특수로 만든 화로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폐력 좋은 전용 오븐을 사용하기 때문에 되게 쫀쫀하면서도 그리고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런 느낌으로 즐기실 수 있는 카스테라입니다.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가볍지 않고 아주 포근한 단맛이 포인트입니다. 식용유, 방부제, 버터, 우유를 사용하지 않아서 아주 촉촉하고 하루를 또 숙성시킨 카스테라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네, 햇섭 인증은 바로 뭐라고요? 기본이죠. 기본입니다. 네. 네. 저희 한 개를 구매해도 무료 배송을 해드리니까 부담 없이 구매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오정TV! 잊지 마세요. 빵준사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결혼한 지 6년 된 남자 사람입니다. 저희 부부는 1년 3개월 정도 연애 후 결혼을 했고 결혼 전에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으시대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뭐 2번 정도밖에 안 싸울 정도로 너무나 사이가 좋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고민.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데 처갓집에서 아이를 너무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와이프는 이미 아이를 낳지 말자고 합의를 본 상태래요. 네. 딩크족인 거죠. 저는 그래서 저희 집에, 와이프는 처갓집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처갓집을 가면 이게 문제야. 명절 같은 데 가면 주변에 다 애 낳고 잘 사는데 너희 왜 애를 낳지 않냐고 와이프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내가 듣잖아.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죠? 정말 한 번 시작하면 끝도 없이 잔소리를 하십니다. 제가 아이를 안 좋아하는 이유도 있기는 하겠지만 친구들이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 낳은 이후에 부부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더라고요. 실제로 아이 문제로 이혼 직전인 친구 부부도 있고요. 그 부부는 저와 와이프를 소개해준 부부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더욱 낳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확신이 듭니다. 저희 집에서는 별 얘기 안 하시지만 은근히 압박 아닌 압박이 있고 처갓집에서도 잔소리가 많아져서 처갓집 가기 싫을 정도까지 발전했네요. 이런 일이 저의 고민이랍니다. 고민 해결을 안 해주셔도 좋으니 저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정쇼 계속 애청하시겠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진짜 꼭 무슨 어떤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아도 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좀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내가 말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분의 마음을 너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결혼 전에는 결혼도 하기 싫었고 결혼하고 나서는 애를 낳기 싫었던 1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랑 오윤혜 씨가 불금쇼에서 이제 한 6년 전에 처음 만났잖아요. 그때 이 언니 분명히 되게 확고하게 난 애 안 낳을 건데 이랬거든요. No baby, I don't need baby. 진짜 정말
아이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지금 남편과 같이 여행 다니고 네. 자유롭게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기 때문에 네. 아이에 대한 생각이 1도 없었어요. 남편분도 좀 윤혜 씨 남편분도 좀 자신의 삶을 즐길 줄 알고 맞아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제가 처음에는 원했는데 둘이 이제 신혼을 한 2, 3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둘만으로도. 그래서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했고 네. 남편도 이제 없어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계기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아이를 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첫 번째 계기는 이제 저희 조카. 조카가 너무 이뻐서. 조카가 생겼는데 저도 아이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여행 갈 때 비행기에서 아기가 울면은 속으로 애를 왜 데려와? 이 비행기를 왜 애를 태워? 애 힘들게 이게 여행이야 막 그랬는데 이제 내가 막 애를 업고 비행기에서 막 사람들한테 그렇지. 죄송합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제 아이를 낳아보니 그 애가 울면 너무 이해가 돼. 부모의 마음은 지금 막 불이 났거든.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조카로 인해서 첫 번째 약간 환기가 됐어요. 아이가 되게 귀엽구나, 사랑스럽구나, 갖고 싶다 이런 마음. 정말 우리 조카가 그 못난 인형처럼 못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조카 하나로 언니 닮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린 내 시절. 딸인 줄 알았어. 어린 시절 언니를 똑 닮았다는 생각. 그래서 그 조카를 낳는데 제가 그 조카의 90%를 거의 먹이고 진짜 입히고 키워할 정도로 아 정말요? 물심양면으로 오. 정말 그렇게 많이 해외여행도 데려다니고 아 그래 맞아. 그때 왜 제가 아기 막 낳은 지 얼마 안 네. 됐을 때고 개 힘들었을 때 윤혜 씨가 조카 데리고 호이안인가? 호이안. 베트남 어디 간다고 하면서 진짜 너의 마음을 알겠다며 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때 가는 비행기 한 6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개 짜증 냈는데 그때 나한테. 그때 저희 조카가 야간 비행기였는데 걔만 안 자는 거야. 불을 다 끄잖아요. 울기 시작해. 그래서 스튜어디스를 지옥이다. 쉬고 있는 그 좁은 공간 있죠. 거기 업고 가가지고 계속 달래고 그래도 안 달래지니까 이제 화장실 가서 막 또 하고 그래서 그 6시간이 지옥 같았거든요. 지옥이죠. 근데 이제 갔다 와 보니까 또 그게 또 추억이 됐는데 그 정도로 사실 조카로 인해서 내 아이가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구나라는 사실을 알면서 좀 환기가 됐고 네. 결정적으로 이제 저희 아버님께 저희도 이제 식사 자리에서 공표를 했어요. 우린 애 안 낳겠다. 네. 아버님, 저희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소문난 아주 인자하고 자상하신 시아버님으로 표상이시거든요. 네, 맞아. 항상 윤혜야 밥 먹고 다녀라 맨날 이러시는 분인데 갑자기 숟가락을 이 쪼다 같은 놈이 갑자기 이러면서 저희 오빠한테 진짜로 쪼다 같은 놈이라고 이 했어? 갑자기 정색하시면서 이 쪼다 같은 놈아 이러면서 왜냐면 내가 제가 윤현이의 시아버님을 알거든요.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너무 저도 시집 가서 그렇게 정색하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로 이제 불편한 공기가 됐는데 이제 제가 막 웃으면서 하하하 봐 오빠 쪼다잖아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웃어 그 불편한 공기를 그냥 무마했구나 거기서는. 우린 쪼다가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네. 아버님이 우리에게 한 번도 아이를 강요하시거나 물어보신 적은 없지만 이렇게까지 아이를 안 낳겠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님은 이렇게 분노하시는구나. 그래서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안 생긴다 하면 그만이잖아. 안 생긴다고 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노력이라도 해보자 하고 이제 단 한 번 콘돔 없이 했다가 이제 홍콩에서 이든이가 생겼거든요. 실제로 노력을 그럼 하신 거예요? 딱 한 번. 그래. 딱 한 번 이제 홍콩에 갔을 때 너무 홍콩에 가서 홍콩 갔니? 홍콩에 갔을 때 약간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저희가 그 피임을 하지 않고 관계를 맺었는데 그때 제 꿈자리가 이상한 거예요. 아주 무지개색 뱀이 칼라로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난 그게 태몽인지 나중에 알았지. 그래서 홍콩 베이비가 됐는데 여튼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사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물론 너무 힘들지만 아이를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제 후회가 되는데 저는 윤혜 씨는 그렇구나. 저는 이 친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거는 이제 아내와의 합의도 있지만 주변 친구들이 너무 애 낳고 힘들고 애 때문에 이혼하고 이런 안 좋은 영향이 맞아요. 이분한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윤혜 씨랑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저희 아이를 엄청 사랑하고 제가 뭐 목숨을 버리더라도 아이를 살리고 이런 거는 물론 아이를 사랑하는 건 분명하지만 저는 만약에 제가 다시 뭐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냥 안 낳고 부부 둘이 사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아이 안 낳고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 혹은 뭐 어때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그러면 그냥 뭐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는 그냥 안 낳고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어차피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사실 결정은 부부가 하는 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변에 휘둘릴 필요는 네. 없는 것 같고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이 낳은 이후에 부부 사이가 급격히 나빠진다. 이거 맞습니다. 존나 싸워요. 한 2년까지는 진짜 많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아이 낳고 돌 때까지는 죽을 것 같고 맞아요. 돌 지나고 한 3살 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 엄청 힘듭니다. 근데 네. 싸우는 계기가 대부분은 육아와 가 사이를 그렇죠. 제대로 분배가 안 되면서 서로가 분배하지 않고 각자 특히 맞벌이들이 많은데 이게 네가 할 일 누구한테 떠밀고 맞아요. 뭐 저는 이 싸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분담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근데 왜 너네 집부터 분담을 안 해? 아니 나도 하지. 그러니까 저희 남편의 기준은 사실 네. 말이 안 되는 게 저희 남편은 솔직히 가사와 육아를 대부분을 그러니까 분담이 아니라 대부분을 일도 하고 백수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 메타버스 내에서는 캐릭터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정말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가사와 또 일과 육아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럼 네. 그걸 저도 너무 인정하는데, 근데 제 주변을 또 돌아봤을 때 아이 때문에 싸우는 부부들 있고 저희 동생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반면에 아이가 손이 많이 가는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이게 한 7살만 넘어가도 이제 엄마 안 찾고 이제 지 친구들하고 놀고 한 4살만 돼도 솔직히 편해지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하지 않는 시기에 조금만 서로가 배려하고 아이에게 좀 희생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 가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이와 함께 했을 때 행복은 내가 결혼하면 좋아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알 수 없잖아요. 좋은지 나쁜지 아이 낳으면 좋아? 이건 아이를 낳아봐야지 알지. 하고 백날 나서 후회를 하든 알 수가 없는 기쁨이라서 이 기쁨을 본인들이 문제가 없는데도 포기한다는 건 너무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근데 사연자님은 네. 장모님이 지금 오신 줄 알고 계시네요. 처갓집에서 나오신 처갓집 대표입니까 오늘? 이서방 이리 와봐. 내가 할 말이 있네. 오장모. 그런데 이 두 분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정말 원치 않으신다면 저는 처갓집과 시댁에 내가 사실은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장모님 저는 사실 묶었습니다. 더 이상 정자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럼 풀으라고 하니까 지졌다고 하자. 묶고 지지고. 묶고 지지고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아이프와 합의된 상황이라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선전포고를 하세요. 왜냐면 어른들은 이상이 없는데 안 가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다면 정관 수술을 했다라고 선전포고 하시고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이 낳아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우리 가족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난 내 만족하러 나오는 그렇다고 거야. 해. 그렇다고 해. 아니 근데 윤혜 씨 마음도 뭔지는 네. 알겠는데 이제 저는 좀 반대 입장이기 네. 때문에 아이 없이도 충분히 부부가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고 부부의 취미나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 네. 때문에 이분들의 가치관을 저는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처갓집이나 여기는 시댁. 당분 가지마. 그냥 발을 끊어. 자꾸 그런 소리 하면은 이제 우리 안 올 겁니다라고 그냥 세게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정관 수술했다고 하세요. 네.
어쨌든 한 번 더 재고해 보시길. 아이는 사랑입니다. 아이는 사랑이지만 키우는데 아무튼 힘은 들어요. 그리고 요즘 워낙 돈도 많이 들고. 아 생각보다 돈 많이 안 들어요. 네가 많이 드는 거지. 수학, 과학식, 영어 보내니까 많이 드는 거지. 네, 여러분.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는 다 개인의 또 네. 상황이 다를 테고 또 실제로 좀 아이가 안 생겨서 고민하시는 부부들도 정말 많을 것 많아요. 같아서 네. 네, 저희가 이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사연 보내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함께 남겨주시면 채택되는 분께 이제 연락과 함께 선물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꼭 메일로 사연과 함께 같이 보내주세요. 오늘 이제 네. 오장 상담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